만약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판은 그토록 서두르고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역시 속전속결로 일관하면서 한덕수 대행 탄핵 재판 관련돼서는 이토록 시간을 끄는 것은 선택적 신속, 선택적 지연이라고 하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는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굳건히 믿었습니다. 최고법인 공정함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는 최고의 보루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그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헌재에는 쟁점이 연결된 3가지 사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국회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이 사건과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그리고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최상목 대행 권한쟁의 사건입니다. 일반 상식으로 본다면 가장 먼저 접수된 의결 정족수 관련된 이 사건부터 우선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른 사안의 선결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도리어 역순으로 최상목 대행의 만약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부터 먼저 처리하려고 1월 22일에 첫 변론기를 열고 선고기를 급히 잡아서 2월 3일로 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작 가장 먼저 처리했어야 할 이 사건은 오늘에야 비로소 첫 변론길이 열린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판은 그토록 서두르고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역시 속전속결로 일관하면서 정작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서둘러야 할 과제 중 하나인 한덕수 대행 탄핵 재판 관련돼서는 이토록 시간을 끄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는 선택적 신속, 선택적 지연이라고 하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는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 및 직무정지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 위헌적 탄핵 소추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무려 29번이나 탄핵 소추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국정 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런 위헌적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은 여러 차례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은 지난해 8월 2일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무려 174일 만에야 선고가 되었습니다. 고작 하루 동안 업무 수행했습니다.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잠자는 동안 국가의 방송사업, 통신사업과 관련된 각종 모든 현안들은 마비되어 올스톱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했던 최재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역시 가결 후 69일이 지난 12일에야 첫 변론이 시작되었고 같은 날 날치기 처리되었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역시 74일 만인 지난 17일에야 첫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2일에 탄핵 소추안이 날치기 처리되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고 24일에 첫 변론 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람직스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의 쟁점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른 쟁점에 관해서는 이미 주진우 청구인과 청구인들 대리인이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기히 발간했던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상세하게 가중 의결 정족수를 정의한다는 취지로 명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주석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권위를 실어서 발간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의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대학 입학시험을 칠 때 교과서에 명시된 대로 정답을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만약 교과서와 다른 정답을 결정한다면 그 시험은 수험생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헌재가 발간한 교과서의 내용과 다른 기준을 이 사건 재판에서 적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이현령, 비현령, 위인설법이라는 국민적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한나라의 대통령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령, 모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는 사법제도 전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후폭풍을 낳을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정치적 대립 관계와 관련이 깊다고 하겠지만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정치적 대립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정당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업 공무원 공직자일 뿐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직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관리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직책입니다. 그러므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문제는 지지정당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쿨하게 순수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 설명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도 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견조차 되지 않던 시기에 순수 법리적 차원에서 헌법 해석을 해놓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발생 후에 제기되고 있는 그 어느 해석보다 신뢰성이 높고 객관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형사법 체계의 원칙에 애매할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논란이 다른 해석론이 존재하는 경우에 피청구인의 이익으로 하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징벌 관련 법령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징벌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나 통설에 의해 뒷받침되는 선례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만약 그러하지 못한 사례라면 당연히 피징벌자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법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굳건히 믿었습니다. 최고법인 헌법재판소와 추상 같은 엄중함과 대쪽 같은 공정함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는 최고의 보루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그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고하게 요청드립니다. 부디 건강한 국민들의 상식,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신속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